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아침 그리고 오후 시큐리티 뉴스 계속 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미사일 등등을 쏘아보내서 러시아 본토 또는 크림반도 또는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자산들, 군사 자산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소식과 함께 러시아군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일선에 나선 전선 장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게 거짓임이 판명이 났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몰라도 한 게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분노의 치밀어 오르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이 바그너 그룹이 지금 거의 해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바그너 그룹보다 더 강력한 이 군사력 집단이죠. 공수군. 이 공수군이 언젠가 우리 테플린스키 상장, 사령관을 건드리면 우리는 발안해버리겠다라는 동영상도 찍어 올리고 한 등 아주 이 게라시모프나 쇼이구 장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공수군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력을 또 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니 쇼이구하고 게라시모프가 싫어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 강경파 실로비키 파벌 해서 테플린스키를 밀어주면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1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3대 격파, 장갑차는 8대 격파, 차량은 23대 격파했다라고 밝혔어요. 특수장비는 5대 격파, 야포는 여전히 많습니다. 31문이 격파됐고 다연장 로켓은 1문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 22대 격추, 미사일 많습니다. 26발을 요격했다라고 밝혔어요. 미사일 이렇게 요격 전과가 많은 게 어제 키우 쪽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다. 그 중에 상당수를 막아냈지만 또 상당수 또 우크라이나군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이나 미사일로 러시아의 여러 곳을 지금 때리고 있는 그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죠. 이렇게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40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 진행 중이다. 한 32회, 36회 이러다가 어제는 40회 교전했으니까 어제는 전투가 조금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반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걱정 나오니까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지금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백악관 존 커비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공급에 대한 협상을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곧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공급 협상하고 북한제 무기가 대규모로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보안국이죠. SBU는 오데사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간첩단 프리자락 무더기로 체포했다는데 이게 이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인데 이게 2014년 돈바스 내전 때 이렇게 러시아 쪽에 서서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오데사로 이동해서 오데사에 살면서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군에게 알려주면서 좌표 알려주고 표적 화력 유도를 해줬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석기의 아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석기의 아로가 그대로 생존했다면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첩단원을 잡았고 무더기로 체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알아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바흐무트 후방의 러시아 지휘소를 타격했는데 소형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미 파괴되어 있는 건물에 러시아군이 임시 지휘소를 꾸렸는데 왜냐? 파괴됐으니까 때리는데 또 때리겠냐?
라고 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지휘소를 차렸는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저 내부에 지휘관들, 지휘부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소형 드론으로 때려버렸고 파괴가 또 되었고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떤 고위층이 죽었는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의 장례식에서 바그너 대원들 그리고 FSB가 충돌 위기에 있었다라는 건데 프리고진의 장례식을 이제 했대요. 이게 장례식 모습인데 여기에 프리고진에 대한 충성파 바그너 그룹들이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푸틴이 죽였다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FSB들이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보이니까 너들 이리 와 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FSB는 최대한으로 이 바그너 그룹 대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억제하고 해서 충돌은 결국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제하라고 하는 그 상부 명령이 있었겠죠. 저라도 당연히 그런 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연 바그너 그룹이 이대로 소멸할 것이냐. 프리고진이 죽은 당일날 이런 설도 있어요. 러시아 내부에서 훈련소를 차려놓고 훈련을 하고 있던 바그너 그룹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휘관의 지휘 아래 한 100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때리기 위해서 이륙을 했다가 만류 끝에 다시 앉았다. 그때 항적 정보도 있어요. 라는 설도 있는데 바그너가 정말 이대로 소멸할 것이냐 라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반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이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니고 선고했다고 하는데 자,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렇게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그 동영상을 낭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뭐 또 운동가 활동가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무직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전쟁 너무 왜 하냐라고 반대하는 동영상 게시물을 올렸다가 징역 6년의 어마어마한 형벌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참 불행합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이 모스크바 시내에 접근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러시아는 키우에 미사일을 다량으로 발사하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드론을 다량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방에 수도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스크바 시장이 우리는 다 격추시켰다라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는 이 어간에 지금 폭발음이 청취되지 않고 또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이 오신트 보고가 없는 거 보니까 다 요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가 로보틴의 이 축선에서 오레오브 축선이죠. 거기에서 러시아의 RB636AM2라고 하는 전자전 시스템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오레오브 축선에서 파괴된 이 장비인데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뭐 하는가 알 수는 없고 유출을 해봤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로 GMLRS탄을 쏘지 않습니까? GMLRS라고 하는 것은 GPS 신호를 받아서 유도하는 로켓이죠. 그래서 이 GPS 신호를 교란 제밍을 해버리면 GMLRS탄이나 이런 위성 항법 장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정밀 유도 무기들이 그냥 뭐 갈 길을 잃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전자전 시스템인데 이게 제대로 제밍을 못하고 두들겨 맞고 파괴돼 버렸다라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 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더욱더 정밀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되겠죠. ISW 미 전쟁연구소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러시아군은 영토 그리고 진지 방어 능력이 없다라고 성토하고 있다고 ISW가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이 베르보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성견대는 이미 베르보브 후방을 쑥 내려가서 러시아 후방 진지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죠. 베르보브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이제 시가전 하고 있고 성견대는 이 후방으로 쑥 내려가서 뒤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베르보브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러시아 밀 블로거들 즉 러시아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베르보브가 이제 참호선이죠. 여기서부터 참호선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베르보브가 함락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이 소모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동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왜냐? 참호선 따라서 옆으로 쑥 치고 가면 되니까 참호를 쭉 훑으면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동전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르손 전선에서 시작된 러시아군 최하층 장병들의 분노가 전선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진상조사를 위해 해당 부대에 검열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장병들을 위협하고 부대 간부들의 비리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헤르손 전선 전역의 장병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시티 남쪽의 스르핀스크 일대 방어를 받고 있는 러시아군 제205 차량화 소총 여단 병력 방치 사건에 러시아 국방부가 개입하면서 일선 장병들의 분노가 전선 전체로 번지고 있으며 당국이 사태 진화를 위해 밀 블로거들을 탄압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8월 31일 성토했습니다. 사태는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8월 23일 스르핀스크 서쪽의 코자치 라헬이 정착촌과 주변 삼각주 일대를 방어하던 제205 차량화 소총 여단에서 발생했는데요. 해당 부대와 헤르손 전선 일대에서 그저 일선 장병들의 불만 정도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밀 블로거들을 통해 모든 전선 장병들에게 전해지며 하급 병사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49연합군 예하 부대로 헤르손 방어전의 핵심 전력인 205 여단은 8월 23일 코자치 라헬이 정착촌 강 건너편의 삼각주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한 개 중대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삼각주 안의 밀키리만 호수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 전멸했는데요. 예단 지휘부는 중대가 전멸하는 동안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후 예단 지휘부는 추가 병력들을 계속해서 삼각주 안에 밀어넣었고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특수작전 부대와 포병,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입고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예단 지휘부는 자신들의 예하 병력들이 삼각주 안에 갇혀 우크라이나군에게 일방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선 장병들이 러시아 밀 블로거에게 제보하면서 공론화됐는데요.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러시아 국방부는 특별 감찰단을 편성해 해당 부대에 보냈다라며 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찰단은 205 여단 사건을 밀 블로거들에게 제보한 제보자들을 색출해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구금했고 제보자들에게 동조한 군인들 역시 적에게 보섭된 밀정들이라며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205 여단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촬영해 일부 밀 블로거들이 제기한 205 여단 문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최신 장비를 갖춘 건장한 청년들이 어딘지도 모를 초소 안에 서서 한간의 소문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라고 성토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부대 내부자에 의해 205 여단이 배치된 코자치 라헬이 지역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제359 차량화 소총 연대 주둔지 훈련장에서 촬영된 조작 영상으로 확인됐는데요. 폭로자는 영상을 촬영한 부대가 이 연대 예하의 2대대 8중대 2소대원들이라며 국방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장병들을 학대하고 사지로 내모는 일선 지휘부 편을 들으면서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장병들을 반역자로 조작한 이번 사건은 주요 밀 블로거들에 의해 다뤄지며 전선 전역에 빠르게 그 소식이 전해져 장병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하급 병사들의 누적된 분노를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이모군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205 여단 제가 몇 번 알려드렸습니다. 이 지도 여러 번 보셨죠? 이 드네플강 남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삼각주 지역이고, 여기를 205 여단이 방어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 교두보를 다시 확보하고 와 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 205 여단 차량화 소총 여단 병력들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중대급으로 이 색강을 건너서 보트를 타고 교두보인 삼각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색강들이 있고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교두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삼각주예요. 그래서 이 205 여단 장병들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호수 옆에서
포격받고 해가지고 그냥 전멸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 중대 하나 더 보내. 또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도하작전하고 이런 거 하려면은 이 항공에서 근접 항공 지원 해줘야 되죠. 제공권을 딱 잡고 근접 항공 지원 폭탄 떨어뜨리고 폭격하고 이런 거 해주고, 또 이 능력이 없으면 포병으로라도 화력 지원을 해주고, 또 연막 차장 해주고, 그래서 건너갈 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 지원 없이 그냥 건너가 해서 건너가다가 죽고 가서 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차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병력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또 생존도 있겠죠. 그럼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왜 안 구해주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확산된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어떤 부대든지 다 밀 블로거들하고 지금 조인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밀 블로거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제가 러시아의 어떤 그 유튜버라면 저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205예단이 헤르손 남쪽의 삼각주에 고립되어 있어. 그리고 부대는 구해주려고 하지도 않아. SOS를 계속 치는데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저기 적진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구해주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또 건너가라고 그래 라고 제보가 들어오죠.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져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군에서 아니야, 그거 사실과 달라 하고는 반박 영상을 올렸어요. 자, 이 반박 영상인데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을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보면서 일단 고립되어 있는 장병들이라고 하는 그 장병들이 헤르손 쪽에서 오랫동안 싸웠는데 체격이 너무 좋다. 시체말로 때깔이 너무 곱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금 몇 년 동안 또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싸운 장병들의 행색입니까? 아니죠. 아주 때깔 좋죠. 그리고 이 풀 한번 보십시오. 이런 풀은 제가 뭐 식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봐도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풀처럼 안 생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이 지역은, 특히 헤르손은 남쪽은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이런 풀이 있다고요?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건조한 지역에 있는 풀인데? 라는 생각 안 듭니까?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보시면 뭐라 하는데, 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한간이 소문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나가니까 이걸 촬영했던 부대에서 커밍아웃이 나온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우리 부대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 부대 어디 있냐?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건조한 지역이죠. 그 옆에 있는 거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게 이제 쫙 퍼지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다른 동영상이 또 퍼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감찰단으로 내려간 이 감찰단원들이 이 억울한 군인들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 억울함을 야기시킨 장교들이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누구야? 제보한 놈 누구야? 색출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죠. 저런 영상들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5예단 장병들은 이거 우리 아니다. 우리는 이 장비도 이런 장비도 없다. 라고 하는 영상을 또 옮깁니다. 이래서 지금 완전히 이 하부에 있는 이 병사들, 그리고 하급 지휘관들, 그러니까 뭐 부사관 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데 이거 점점점 확산되어서 이모군란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상층부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열일까요? 뭘까요? 최근 급속 붕괴되고 있는 러시아 남부전선 오레오브 축선에 긴급 투입되기로 했던 제31 근위 공중 강습예단이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부대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러시아 공수군 사령관 미하일 테플린스키 상장이 공수군을 크게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일부 부대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롬리 선임연구원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추적하는 예비역 우크라이나 장교 다타리가미는 로보틴의 방면에 투입될 예정이던 제31 근위 공중강습예단이 남부 모처에서 대규모 확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신속기동부대로 지정돼 활약해온 31여단은 크림 사태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에 참전해 큰 공을 세웠고 2차 체첸 전쟁에도 맹활약한 정예 부대입니다. 개전 초 키우 북부 전선에서 대패하고 이지움과 리만 고속기동전에서 연이어 타격을 받으며 한때 부대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던 부대입니다. 이 여단은 BMD-4 장갑차를 운용하는 2개 공중강습대대와 헬리본 부대인 1개 공수대대, 1개 전차 중대와 1개 견인포대대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대를 1998년 군 개편 이전의 편성인 제104 근위 공수사단으로 확대하고 사실상의 차량화 소총사단 체제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신규 장비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롬리 연구원은 확대 개편되는 제104 근위 공수사단이 일반 차량화 소총사단처럼 편성되더라도 개별 전투원들의 능력이 일반 보병 부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더 큰 전력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전차는 T-80 계열 전차고 장갑차 역시 기존 BMD 계열 공수 장갑차 대신 BMP-2M 차량이 지급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군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병력과 장비를 끌어모아 대대적인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4사단 재편 이외에도 제106 근위 공수사단의 119 공수연대를 제98 근위 공수사단의 299 공수연대를 증편해 사단별 4개 공수연대 체제를 만드는 작업과 2개의 독립 공수여단을 새로 창설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 공수사단의 편제와 장비 대신 차량화 소총사단의 편제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테플렌스키 공수군 사령관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충당해 공수군 재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테플린스키 상장이 쇼이구, 게라시모프 파벌과 손을 잡았다고 해석하는 측에서는 최근 남부전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공수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무장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플린스키 상장이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실로비키 내부의 다른 파벌과 손을 잡았다는 측은 공수군의 중무장화에 다른 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군 내에서 공수군과 기갑군 사이에 뿌리 깊은 대립과 반목이 있었고 로보티네와 베르보브 방어선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긴급 전개 지시를 받았던 31여단이 전선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과연 러시아군 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수군 앞에 파란 거 이거 있는 게 공수군 군복이에요. 이 공수군은 사령관이 테플린스키 상장, 그런데 기갑병과 출신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사이가 아주 나빠요. 그리고 군인 출신도 아닌 쇼이구 국방장관도 사이 안 좋아요. 그런 공수군이 지금 갑자기 세력을 들이고 있다. 자, 지금 공수군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오레오브 전선에 7공수사단, 76공수사단 등 2개 공수사단이 투입되는데 정말 어려운 상태죠. 이렇게 참호에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수군 전투식량 그냥 툭 던지는 영상을 봤는데 이건 자진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에 투입된 공수군들이 엄청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구출부대를 보내야 되죠. 증원부대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 31 공수여단이 증원부대로 갑자기 투입되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31여단이 증원부대로 왔다 라고만 했지 실제로 전선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재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뒤를 쳐서 완전히 기동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공수군 2개 사단 죽는 거죠. 이걸 구해주지 않고 뒤에서 증편 작업하고 있다. 이건 뭐냐? 테플린스키 상장이 그동안은 우리 공수군들 8,500명이 전선에서 부상에 신음하고 지금 내팽개치고 있다. 지금 국방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우리로 치면 국방TV인 국군방송인 스베즈다 TV를 불러서 이런 영상까지 촬영했고 이거 순식간에 삭제됐어요.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공수군을 세력을 키우는데 동조해줬다? 이거 이상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며칠 만에 테플린스키가 쇼이구나 게라시모프하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기계화 부대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공수군 구하려면 우리도 기계화된 부대를 집어 넣어야 구할 수 있다. 경보병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기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게라시모프와 쇼이구가 너무 세다. 그런데 실로비키 파벌에 게라시모프 쇼이구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또 파벌도 있겠죠. 그 다른 파벌이 테플린스키하고 손을 잡아서 푸틴에게 지금 쟤들 지금 너무 센데 갑자기 너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각하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친위 쿠데타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쟤들 좀 눌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테플린스키에게 갑자기 힘을 대폭 실어주는 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